네, 오늘도 서울 또 깊숙하게 좀 들어가 봐야 할 텐데 오늘은 광진구입니다. 광진구청 본관 1층에 가면 아이디어 뱅크라는 것이 설치가 되어 있다고 하더라고요. 이 구의 주민들의 여러 가지 의견, 아이디어를 수렴을 해서 행정 절차에 좀 반영을 하겠다라는 구청장의 의지가 좀 돋보이는 것 같은데 과연 앞으로 어떤 개발 계획들 가지고 발전하게 될지 광진구의 미래상 이야기 자세하게 좀 들려주시죠. 네, 그렇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구민들을 위해서 다양한 이벤트라든가 다양한 기획들이 이루어지고 있는 곳이 바로 광진구죠. 특히나 한강변을 끼고 있는 지리적 특성을 잘 활용해서 이 또한 관광 상품화한다거나 또 지역의 랜드마크화하는 그런 사업들도 꾸준하게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곳이 바로 광진구입니다. 그래서 광진구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대학 상권까지 또 갖고 있는 곳이기 때문에 대학 상권과 더불어 주택가 또 한강변의 다양한 변화된 모습이 진행되는 곳으로서 예의주시해야 되는 곳 중에 한 곳에 해당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중에서도 광진구의 생활권이 어떻게 되는지를 먼저 체계적으로 알고 접근을 하신다면은 조금 더 지역을 파악하는 데 있어서 더 유리하게 또는 더 자세한 파악이 쉽게 가능하다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총 4개의 생활권으로 나눠져 있고요. 전형적인 우리가 실거주 시장이냐 투자 시장이라는 그 분류를 이렇게 하는 경우가 좀 있는데 중곡동 지역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투자 지역이라기보다는 주로 실거주가 강하게 뒷받침을 해주는 곳의 생활권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실거주가 강하게 형성된 시장이라고 해서 투자 가치가 전혀 없나 그런 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만약 예를 들어서 그 지역의 주택의 공급량이라든가 그 지역의 신규 아파트 공급량이 현저하게 부족했다라면 지난 10년간 현저하게 부족했다라면 그거를 또 목표로 해서 그 지역이 어떻게 발전하는 건지도 꼼꼼히 체크를 해본다라면은 실거주 시장에서도 투자의 포인트를 찾을 수가 있는 방법이 된다. 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고요. 또 화양등동 같은 경우는 또 대학가를 또 포함하고 있는 곳이죠. 때문에 대학의 상권뿐만 아니라 이 대학으로 인하여 주거 시장이 어떻게 재편되고 있는지 이러한 부분들 꼼꼼하게 체크해 보시는 그런 시장이 되겠다라고 말씀드리겠고요. 무엇보다도 가장 관심이 많은 곳은 아마 자양동 쪽과 구이동 쪽에 여러분들 관심이 가장 많이 크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왜냐하면 구이자양 같은 경우는 기존의 유도정비구역 사업도 진행될 정도로 한강변이라는 특수한 자연환경, 즉 서울시에서 절대적으로 변하지 않는 자연 환경을 갖고 있기 때문에 아주 관심을 많았던 곳인데 물론 그 대형 개발은 무산이 됐지만 그래도 재정비 촉진지구라는 구의역 일대의 재정비 촉진지구라는 이런 개발 사업은 잔잔하게 지금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면들 유심히 살펴볼 필요는 있다라고 해서 4개의 생활권을 각각의 특성별로 파악을 달리해서 접근하는 방식이 필요하다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성수 지역 중심이라는 게 광진구에서는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성수는 사실 광진구가 아니고 성동구죠. 성동구지만 광진구랑 같이 붙어 있기 때문에 성수의 지역 중심과 그 광진구의 생활 중심이 같이 연계돼서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특히나 이 성수동 같은 경우는 한강변 쪽에 4구역과 1구역이 아파트 개발 사업이 지금 진행이 되고 있음으로써 바로 옆에 비춰지는 구이자양 쪽의 한강변 쪽에 시너지가 어떻게 작용할 것인지도 관건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성수 지역의 한강변 개발 사업이 이루어지면 이루어질수록 자양동과 구이동 쪽에 한강변에 대한 기대 가치도 올라간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무엇보다도 광진구 자체에서는 앞에서 언급해드린 것처럼 중곡과 군자, 구이 생활권으로 주로 이루어져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도 먼저 자양동 쪽을 먼저 보겠는데 아무래도 건대 입구라는 그 대학 상권을 포함한 자양동이죠. 대학 상권에서 한강변 쪽으로 내려오는 특히나 지하철 역세권을 중심으로 역세권 주변 지역의 소규모 아파트라든가 한강변에 포진하고 있는 소규모 아파트라든가 주택단지들이 어떻게 앞으로 방향성을 가지고 바뀌게 될지 예의주시하시면 좋은 곳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자, 다음으로는 구이동인데 자, 구이를 보기 전에 좀 같이 연계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특히나 이 자양동 쪽에 지금 구의역에 있는 이 재정비 촉진지구가 복합지구로 개발됨으로써 주변 인근 지역에 미치는 영향권도 여러분들이 꼼꼼히 체크해 보셔야겠다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고요. 아무래도 이제 구이동 쪽으로 넘어오시게 되면 구이동은 동서울 터미널의 현대화 사업이 지금 상당히 속도는 좀 안 나고 있는 상태인데 이 현대화 사업으로 인해서 이 주변 지역의 특히나 아파트 단지들이 어떻게 변화할 것인지를 여러분들 체크를 해보신다면은 전체적으로 전형적인 주거 지역에서부터 대학 상권을 확보하고 있는 대학 상권과 함께 대학 상권 플러스 대학의 주거 지역 그리고 한강변의 주거 지역 이렇게 큰 3개의 테마를 가지고 움직이는 시장을 철저하게 분석함으로써 여러분들이 작은 투자부터 큰 투자까지 다양한 투자 패턴을 구사할 수 있는 곳 중에 한 곳이 바로 광진구에 해당된다 때문에 이러한 지역도 예의주시하면서 꼼꼼히 체크해 보신다면 또 다른 투자처로서의 얼마든지 역할을 할 수 있다라는 것으로 마무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광진구는 작은 구지만 또 그 안에를 특색 있게 3가지 구역으로 좀 나눌 수 있었습니다. 실 거주하시는 분들이 있는 곳뿐만 아니라 대학 상권이나 또 재개발 구역까지 이렇게 좀 나누어서 접근할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 드렸으니까요. 꼼꼼하게 분석하시다가 언제든지 전문가의 도움 필요하시면 저희 상담 전화 이용하시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야기를 좀 더 나눠볼까 합니다. 요즘 이 재건축 시장이 잠시 주춤한 사이에 또 리모델링 시장에 관심을 갖는 투자자분들이 굉장히 많이 계시더라고요. 자, 서울형 리모델링의 시범형 단지가 발표가 됐습니다. 어떤 단지들을 좀 주목해 봐야 할지 대표님께서 오늘 이 시간 통해서 좀 정리를 해 주실까요? 네, 서울에는 아파트 시장이 70년대부터 조성이 되기 시작해서요. 사실은 아파트 시장을 크게 4개의 종류로 분류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80년대까지 조성된 아파트 단지들은 주로 재건축에 해당되는 아파트들이고 90년대 중반 이후부터 건축돼서 입주해 있는 아파트들은 사실상 재건축이 어려운 단지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노후화는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이 단지들을 재건축이 아닌 어떠한 방식으로 풀어낼까가 지금 상당히 관심사가 될 수밖에 없는데요. 이에 대응하기 위해서 서울시에서는 서울형 리모델링 사업을 지금 시작을 했죠. 그래서 지난 6월 달에 7곳에 여러 곳에 신청을 받아서 7곳의 시범 단지를 지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7곳의 이 시범 단지가 지정된 이후에 사실은 가격 상승이 만만치 않게 이루어졌습니다. 왜냐하면 재건축을 노후화는 되는데 재건축을 안 되는 뻔한 단지로 알고 있었다가 새 아파트로 바뀔 수 있는 다른 성장 동력을 얻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데 남산타운 여러분들이 익히 잘 알고 있는 중구의 남산타운 아파트부터 신도림의 우성 단지들 또한 그 송파구의 문정단지라든가 길동에 위치한 강동구에 위치한 이런 아파트 단지들이 7곳이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선정된 단지들에 대한 최종적인 결과물이 언제 나오게 되냐면 12월 달에 나오게 됩니다. 12월 달에 나오게 돼서 그때 어떻게 설계를 할지 지금 내력벽 철거에 대한 부분들도 지금 마무리가 돼야 되기 때문에 또 구조적인 부분을 어떻게 할 것인지 안전에 대한 부분을 어떻게 해결해야 될 것인지에 대한 최종적인 기본 설계안과 함께 타당성 검토, 이 타당성 검토에는 결국은 리모델링 사업의 사업성까지 포함이 되겠죠. 사업성까지 포함이 되는 부분이니까 이러한 것들이 마무리가 되는 것이 언제 발표하냐면 12월에 발표를 합니다. 그래서 12월 달에 7곳에 대한 기본 설계 및 타당성 검토와 함께 12월 달에 발표하는 것이 가이드라인을 수립한다는 것입니다. 때문에 이 가이드라인이 올 12월에 나오게 되면 재건축 시장뿐만이 아니라 노후화되고 있는 기존 단지들 중에서 입지적인 장점이 좋은 단지들은 리모델링이라는 대안 사업을 확실하게 테마로 갖고 갈 수 있어서 앞으로 또 다른 투자 시장이 펼쳐지지 않을까라고 조심스럽게 예측해 볼 수가 있겠는데요. 때문에 여러분들은 이 서울형 리모델링 사업을 단순하게 그냥 넘어갈 것이 아니라 앞으로는 예의 주시해야 되는 서울시의 정책 중에 하나로 자리매김하게 될 것이다라는 걸 말씀드리면서 꼼꼼히 이러한 제도적인 변화라든가 정책적인 변화를 체크해 보시면 좋겠다라는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